다질레언 차를 말하다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무역 리뷰 3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정무역 제품의 인증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공정무역 소비자가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소매점에 가는 이유는 거기 가야 그런 의미를 반영한 제품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품마다 인증 마크가 붙게 되자 굳이 쇼핑 장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어졌죠. 어디서 사든 라벨을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활동가 단체가 소매점을 꾸렸던 방식에서 이제는 일반 기업이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일반 제품과 함께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통의 규모나 네트워크를 비교하자면 활동가들의 소매점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느린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 기업은 운영 중인 유통망에 제품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별도의 투자가 없어도 확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 인증과 판매에 참여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의 전체 매출은 갑자기 기업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측은 생산품 인증을 위해서 전에 없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인증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에 대한 각종 기록 업무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산자에게는 비용도 증가하고 인력도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밸류체인은 처음보다 길어지고 복잡해졌고 기업 매출의 주류화에 따른 기업의 입김이 공정무역에서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 운동과 무관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하고 선전하면서 이것이 기업 이미지를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자 일부 기업은 자사 제품을 인증받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는 2005년에 파트너스 블렌드라고 하는 공정무역 냉동 건조 커피를 출시했는데 당시 네슬레가 취급했던 8,500여 종의 제품 중에서 단 하나의 공정무역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인증 기준이 너무 느슨해지면서 공정무역 운동의 원래 목적보다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창기 공정무역 운동에서는 제3국 생산자와의 불공정 무역 구도의 주범으로 여기고 배척되었던 다국적 거대 기업조차 이제는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받아서 유통하게 되면서 이 제품의 소비가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이익과 이미지 세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생산자들에게 단순하게 공정무역 거래와 통상무역 거래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되는지 묻는다면 막상 페어트레이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어트레이드가 제시하는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전보다 제초제나 살충제 등을 적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보다 수확량은 줄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노동금지, 장시간 노동금지 등등 노동 관련 제약 사항들을 지키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추가 노동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해서 그 비용 또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저가 보장이나 프리미엄을 받는다고는 해도 페어트레이드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고 나면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차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에 제작된 The Bitter Taste of Tea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14개국에서 방영되었다고 하네요. 덴마크의 탐 하이네만 그리고 노르웨이의 얼링버긴 2명의 영상 제작자가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차 산지를 돌면서 페어트레이드 노동자들에게 페어트레이드 거래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직접 들어보면서 현장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2017년이고 영상은 2008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것들이 이미 개선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서 몇 가지 장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차밭에서 차잎을 따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들입니다. 등에 맨 바구니는 버거울 만큼 무거운 수준이고 차밭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머리, 뱀, 모기 같은 것들이 많아서 자주 물립니다. 물린 곳이 너무 아플 때는 일을 쉬어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산지 차밭에서 일하고 주변에서 거주하는 타밀족 여성들은 대개는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케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티옥션을 운영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차밭 노동자들은 언제나 정식 고용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넘게 한 곳에서 일하면 정식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간 일한 노동자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노동자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입은 그날 수확한 차잎의 양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질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